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경제TV의 박수원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김정은의 심혈관 수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위독하다란 이제 유머가 돌면서 또 시장에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6% 가까이 또 하락하는 흐름들이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아랫꼬리를 크게 달면서 좀 상승해 주었죠. 다만 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현물 시장에서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불편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분들 또 좋아할 만한 종목을 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왔냐? 자, 바로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나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좋은 종목인지를 또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셀트리온 지금 상장사 삼형제라고 하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있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자,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은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생산하는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이 매출이 54%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이 470%나 증가했습니다. 자, 아무튼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것, 실적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최근에 2019년도에 가장 최대 실적을 만든 부분들에서 트룩시마, 혈액암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미국에 출시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2020년 지금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가 유럽에 진출을 했죠. 자,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램시마 SC 똑같은 제품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틀립니다. 틀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트룩시마와 유방암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가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남미 등 여러 군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램시마 SC의 직접 판매에 따른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긴 한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큰 시장이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통시장, 파이프라인 쪽으로 해서 유통시장에 37개 회사와 지금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 수수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40%가 수수료예요.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38%가 그렇고, 허주마 같은 37%가 판매 수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죠. 2018년도부터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할 것 없이 약 14개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했고 직판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시장을 전통적인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는 판매 수수료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겠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데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램시마 SC인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타라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이 있고 바이오 베타라는 제품이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제품을 그야말로 복제해서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주 미세한 부분과 뭐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밀러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일반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약 70%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이 말소가 되는 그 순간 풀리게 되면 특허권이 풀리게 되면 뭐 그거에 따른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품보다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치료약으로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바이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아주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이오 베타 제품 램시마 SC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시청자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죠. 서정진 회장이 뭐 새 회사를 합병할 수 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이 좀 더 지분율이 높으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홀딩스의 93.9%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최대 주주입니다. 35.8%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은 또 셀트리온 제약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55%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서 많이들 좀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그에 따른 주주들만 허락을 한다면 이런 회사를 합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1차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2차 합병으로는 여기서 합병된 회사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2차 합병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서정진 회장이 좀 더 지분율과 힘을 좀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나의 또 합병에 있어서의 키를 잡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20만 주 넘게 매수했고요. 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했는데 약 14일 만입니다. 계속 매도 하다가 14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한번 또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이었고 그에 따른 갭 상승했다가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뭐 그에 따른 합병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상단에 휴대폰 번호 나갑니다. 이쪽으로 이름만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고 진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좋은 종목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른경제TV의 박수원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